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뉴스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봅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할 사람은 누구일까? 트럼프? 아닐 겁니다. 볼튼? 그럴지도. 폼페이오 장관? 대충. 그렇지만 숨어있는 김정은의 저승사자가 있습니다. 월드피플입니다. 자, 최근 시사월간지 애틀랜틱이 보도한 미국 정부의 초강경파 실세가 있습니다. 이 실세는 여성입니다. 급도 상당히 높습니다. 누구일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그 전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젯밤 진성호 방송이 구독자 수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뜨거운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이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저승사자는 누구일까요? 미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볼튼, 그리고 국무장관 폼페이오, 이들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정책을 주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공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애틀랜틱이 보도한 최대 압박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바로 시걸 맨들커 미 재무부 차관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면 재무부 차관이, 우리로 말하면 뭐 기재부쯤 되겠는데 강할까요? 실질적으로 미국 재무부는 우리의 재무부와는 좀 다릅니다. 정보도 가지고 있고 수사권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액션도 취합니다. 특히 테러 국가라든지 품질이 나쁜 불량 국가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쓸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 재무부입니다. 이 미국 재무부의 시걸 맨들크 차관, 여성입니다만 무시무시하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쓰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력을 쓰기도 하고 외교적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뭘까요? 바로 경제 제재입니다. 자, 시걸 맨들크 차관은 바로 이 경제 제재의 타고난 선수라고 합니다. 미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인 맨들크가 현재 이란 사태에 대해서도 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애틀랜틱 최신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란을 옥죄는 저승사자다. 이런 말입니다. 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연일 고조되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또 뭐 한국과 일본에도 파병을 요청한다. 이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전가의 보도인 경제 제재로 이란 정부를 굴복시켜서 미국에 유리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 제재만으로 이런 큰 효과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무력을 사용하려 하다가 포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다 재무부 차관 맨들크를 생각한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이란을 향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내지만 내심으로는 이 미 재무부의 힘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 이란 내 기업 활동에 대한 제재를 줄줄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그 뒤에는 바로 이 제재 설계, 실행을 총괄하는 맨들크 차관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틀랜틱 최신호는 볼턴이나 폼페이오보다도 이 맨들크 차관이 대이란 정책, 대북한 정책의 중심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재무차관으로 부임했습니다. 맨들크 차관은 미국의 제재가 가진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제재 신봉자입니다. 이미 통계로 이 맨들크의 파워는 입증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권위주의 정권의 핵심 인사를 겨냥한 제재를 발표할 때마다 맨들크 차관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미 행정부의 제재로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김정은도 예외가 아닙니다. 김정은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제 제재는 맨들크 차관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실무 책임자입니다. 자, 이 경제 제재에 대한 신념은 맨들크 차관의 개인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맨들크 부모는 폴란드 출신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조부모 중 세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 정권의 인종청소에 희생당한 그런 아픈 개인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맨들크의 부모는 그에게 나치 정권의 감시를 피해 땅굴을 파고 숨어 지냈던 유년 시절의 경험을 말해줬고, 맨들크는 미 행정부에서 일하고 나서 미국이 2차 대전에 참가하기 전에 수십억 달러에 이르던 나치 정권의 자산에 대한 제재를 내렸고, 이것이 독일의 전쟁 범죄를 막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사에서 비롯된 그런 경험이 지금의 재무부 차관으로서의 파워를 만드는 건지도 모릅니다. 맨들크에게 나쁜 정권이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게 원천 차단한다. 이런 목표가 있다고 애틀랜틱지는 분석합니다. 맨들크는 김정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월 맨들크 차관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신념에서 비롯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맨들크 차관의 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김정은을 떨게 만드는 더 큰 힘일지 모릅니다. 지금 맨들크 차관은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지만 사실상 김정은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미국의 관료일 겁니다. 자, 맨들크의 파워를 한번 봅시다. 트럼프식 제재 외교는 맨들크 차관의 부상으로 전성기를 맞았다. 이렇게 보도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불법 행위를 저지른 타국 인사 단체를 제재한 건수가 1년에 400 내지 600건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944건, 지난해 1474건으로 제재가 급증했습니다. 이게 다 맨들크 차관의 힘입니다. 자, 맨들크 차관이 있는 한 김정은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쇼를 하고 난 뒤 김정은과의 관계가 다소 좋아졌다고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그 판문점 쇼가 지나간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20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 3주 내로 열릴 거라는 미국과 북한의 실무회담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들 말들은 대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왜 진도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맨들크 차관이 뒤에서 딱 쥐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느 정도의 제재, 해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맨들크 차관은 결코 예스하지 않습니다. 자,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재무부의 경제 제재는 숫자가 늘고 제재 방식이 복잡해졌습니다. 아주 기술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그 중심에는 맨들크 차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부시 행정부 시절 미 재무부 관리였던 후안 자라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제재가 더더욱 복잡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제재를 만들어내는 분야에서 여전히 미국 재무부가 창의성을 발휘할 여지가 크다. 제재 전문가 맨들크 차관이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맨들크 차관은 2000년 펜실베이니아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미 법무부 관료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법무부에서는 줄곧 테러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재 전문가로 변신합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맨들크 상관이었던 스튜어트 레비 전 재무차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911 테러 이후 그녀는 늘 책상에 앉아 알카에다를 옥죄일 새로운 제재를 끊임없이 연구했다. 김정은을 옥죄일 새로운 제재를 지금 맨들크 차관은 책상에 앉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오늘 새로운 사실 하나 전해드렸습니다. 폼페이오도 볼턴도 아닙니다. 김정은이 정말 무서워할 저승사자, 시골 맨들크 미 재무부 차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입니다. 진성화의 직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